재테크에 막 관심이 생긴 분들이 가장 먼저 발을 쉽게 들이는 곳이 바로 펀드인데요. 펀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수익률 높다고 하면 홀리듯 가입하게 되시죠? 우리 강 여사도 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 동네에서 친한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수익률 좋은 펀드에 가입했다며 저도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한데 또 적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다면서요. 워낙 은행이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재테크를 해볼까 하는데 펀드 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펀드가 정확히 뭔가요? 네, 이렇게 강 여사처럼 펀드가 뭔지 모른 채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원금 손해볼 확률 별로 없고 적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 얘기해서 가입했는데 4년이 지나도 수익이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시고 은행이자보다도 못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대체 이 펀드가 뭔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란 간단히 말해 간접 투자입니다. 만약 제가 A전자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인데 A전자 주식은 한 주에 10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친구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지 뭐예요? 어라? 그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 어느새 투자 가능한 돈이 1억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인 돈덩어리 1억 원이 바로 펀드입니다. 이제 우리 펀드로 누군가는 A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걸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으니 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기고 대신 우리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알고 보니 펀드 그렇게 어렵지 않죠? 펀드도 엄연한 투자이기 때문에 적금하듯이 묻어놓고 나 몰라라 했다간 되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 수익이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면 더 손해보기 전에 팔 거냐 아니면 참고 기다릴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투자건 쌀 때 많이 사면 이기는 겁니다. 주식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쉽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기준가가 싸지죠. 그러면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는 액수를 늘려야 향후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서 성격이 나누어지는데요. 펀드 매니저가 우리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 선박에 투자하면 선박 펀드, 물에 투자하면 물펀드입니다. 또 적립 방법에 따라서 한 번에 목돈을 넣고 한 번에 빼는 거치식 펀드, 내가 내고 싶을 때마다 나눠낼 수 있는 적립식 펀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펀드들 중에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요? 펀드를 고를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 만약 물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으로 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자신이 잘 모르는데 수익이 뚝뚝 떨어지면 덜컥 겁이 나시겠죠? 그래서 손해보고 팔아버리거나 혹은 묻어놓고 아예 잊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오늘 내 펀드 수익이 좀 낮겠구나. 오늘 내 펀드 손해 좀 많이 봤겠구나 하고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아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칼자루를 내가 쥐고 투자하라인데요. 대부분 펀드에 가입할 때 자동이체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런데 자동이체 되는 날이 운이 없게도 코스피가 계속 비싼 날이면 어떻게 하죠? 펀드는 그 펀드의 기준가를 매일 확인하시면서 수익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거치식 펀드보다는 적립식 펀드를 선택해서 기준가가 싸질 때마다 더 사는 관리를 하셔야 펀드 수익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수익 내는 법도 공부를 했으니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펀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문가에게 대신 맡기고 우리는 수수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수료를 무시하고 시시각각 펀드를 사고 팔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쉽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내는 수수료이고요. 다른 하나는 매년 펀드에서 일정 비율만큼 부과되는 보수입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펀드마다 비율이 다른데요.
어떤 펀드는 수수료가 높은 대신에 보수가 낮고요. 어떤 펀드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 또 보수가 높습니다. 만약 나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면 매년 부과되는 보수가 낮은 게 나에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짧게 단기로 투자를 하시려면 그 반대가 나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투자 계획에 따라 어떤 펀드를 들어야 수수료와 보수를 적게 낼 수 있는지도 따져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펀드는 간접 투자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에게 맡겨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펀드입니다. 둘째, 펀드를 고를 때는 아는 것만 고르고 칼자루는 내가 쥐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셋째, 펀드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습니다. 수수료와 보수는 펀드마다 다르니 투자 계획을 세워 나에게 유리한 펀드를 선택하세요. 펀드가 뭔지, 어떤 펀드를 들어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혹은 금융사 직원이 추천하니까 이런 말만 듣고 펀드에 가입하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즐겁게 목요일 시작하시고요. 네,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외출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싶으시면 우산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